오늘의 이야기. 당신이 죽은 뒤 마주할 10번의 재판. 시황 미스터리. 제1부. 아이고 발바닥이야. 옷 벗기고 칼 위를 걷게 하네. 초동 7일부터 21일. 자, 여러분. 오늘 신발 편한 거 신고 오셨습니까? 저승 가는 길 험하다. 험하다 말만 들었지 진짜 가보면 아이고 나 죽네 소리가 절로 나온답니다. 죽어서 저승사자 따라가면 끝인 줄 알았죠? 천만의 말씀. 진짜 공포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저승에는 무려 10명의 판사, 시황님들이 딱 버티고 앉아서 우리 인생 성적표를 채점하거든요. 특히 첫 3주. 여기가 아주 고비입니다. 왜냐? 우리 몸뚱어리가 아직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그 몸을 아주 혹독하게 다루거든요. 자, 억울해도 소용없는 저승 재판. 제1황 진광대왕과 도산지옥 시작합니다. 죽고 나서 7일째, 첫 번째 왕 진광대왕 앞에 섭니다. 이분은 생명을 건드린 죄를 봐요. 여기 한 할머니가 와서 억울하다고 소리칩니다. 대왕님, 저는 평생 절에 다니고 며느리한테도 잘해주고 살생이라곤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진광대왕이 업경 거울을 탁 칩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이 할머니가 장독대 닦다가 개미떼가 꼬이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을 개미굴에 확 부어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개미 수백 마리가 그 자리에서 익어 죽었죠. 진광대왕이 호통을 칩니다. 내 목숨만 귀하고 미물 목숨은 목숨이 아니더냐. 판결이 떨어집니다. 너는 도산지옥 행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칼도자의 매산자. 산 전체가 흙이나 돌이 아니라 날카로운 칼날로 삐죽삐죽 솟아 있습니다. 저승차사들이 뒤에서 창으로 쿡쿡 찌릅니다. 안 갈 수가 없어요. 맨발로 그 칼날 산을 기어 올라가야 합니다.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발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데 멈출 수가 없어요. 뼈가 다 드러나도록 걷게 합니다. 생명을 가볍게 여긴 죄, 그 아픔을 내 살이 찢어지며 느껴보라는 거죠. 제2왕 초강대왕과 화탕지옥. 겨우겨우 칼산 넘어오니 2주차 14일째입니다. 초강대왕이 기다립니다. 여기서는 남의 것을 탐한 죄를 봅니다. 도둑질이죠. 여기 김치 아저씨가 섰습니다. 저는 남의 집 담 넘은 적 없습니다. 하지만 장부를 딱 펼치니 10년 전 친구한테 쌀 2가마니 빌려가놓고 친구가 어렵다고 달라고 사정하는데도 야, 친구끼리 야박하게 왜 그래? 나중에 줄게. 하고 떼먹은 게 딱 적혀 있습니다. 갚을 돈 있으면서 안 갚은 거 저승법으론 악질 절도입니다. 초강대왕이 손가락을 까닥합니다. 저놈을 화탕지옥에 쳐넣어라. 앞을 보니 집채만한 가마솥에 똥물과 굴이 녹인 물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차사들이 죄인을 들어서 끓는 물에 풍덩 던집니다. 아, 비명지를 새도 없어요. 뜨거운 물 속에서 살이 흐물흐물하게 삶아져서 뼈만 남습니다. 그럼 건져내서 시원한 바람을 불어줘요. 그럼 살이 다시 돋아나거든요. 아이고 살았다 싶을 때 다시 잡아서 또 끓는 물에 집어넣습니다. 이걸 7일 밤낮으로 반복합니다. 남의 속 태운 죄, 내 몸이 타들어가며 갚으라는 겁니다. 제3왕 송제대왕 한빙지옥. 이제 몸이 만신창이죠? 3주차 송제대왕을 만납니다. 여기는 분위기가 달라요. 입김이 호호 나올 정도로 춥습니다. 한빙지옥, 얼음지옥입니다. 여기서는 부모님께 불효한 죄, 그리고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죄를 심판합니다. 어느 박씨가 끌려왔습니다. 저는 부모님 요양병원에도 모시고 병원비도 꼬박꼬박 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보니 부모님이 야야, 이번 주말에 얼굴 좀 보자 전화하면 바빠요. 돈 보냈잖아요. 하고 뚝 끊어버린 게 죄인 겁니다. 부모 가슴에 찬바람 쌩쌩 불게 한 죄죠.
이놈을 얼음 협곡에 가둬라. 옷을 홀랑 다 벗겨서 사방이 수천 년 묵은 얼음벽인 곳에 가둡니다. 그냥 추운 게 아니에요. 살이 얼어서 툭 치면 유리처럼 깨져나갑니다. 뼛속의 골수까지 꽁꽁 옵니다. 죄인들이 추워서 어머니,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울부짖는데 입에서 나오는 눈물도 콧물도 나오자마자 고드름이 되어 얼굴을 찌릅니다. 살아생전 부모님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안 했던 그 입 꽁꽁 얼어붙어 봐야 뒤늦게 후회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칼에 찔리고 끓는 물에 삶아지고 얼음에 얼리고. 이게 딱 3주 동안 벌어지는 일입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으시죠? 나는 살인도 안 했고 도둑질도 안 했으니 괜찮겠지? 방심하지 마세요. 다음 주 4주 차부터는 여러분이 무심코 뱉었던 말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돌아옵니다. 특히 혀를 박할 듯이 갈아버린다는 염라대왕님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다음 편 당신의 혀를 노리는 염라대왕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제2부 내 혀를 뽑아 밭을 갈리라 염라대왕의 분노 제4일부터 49일 여러분 혀 길죠? 이 새치 혀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합니다. 저승 재판 중반전인 4주 차부터 7주 차까지는 바로 이익과 양심을 탈탈 텁니다. 특히 5주 차에는 저승의 대통령 염라대왕님이 거기 너 혓바닥 좀 보자 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꽉 잡으세요. 제4왕 오간대왕과 검수지옥 4주차 28일째 오간대왕 앞에 섭니다. 여기엔 명물업칭제의 저울이 있어요. 한 시어머니가 왔습니다. 평생 며느리한테 손찌검 한 번 안 했다고 자부해요. 그런데 저울에 올리니 제 쪽으로 쾅 하고 내려앉습니다. 왜냐? 너는 며느리한테 친정에서 뭘 배웠길래 그 모양이냐라고 말로 가슴을 후벼 팠다. 그 말 한마디 무게가 바위 덩어리보다 무겁구나. 이 죄인을 검수지옥으로 보내라. 검수지옥은 숲입니다. 멀리서 보면 근사한 숲인데 가까이 가보면 나뭇잎이 전부 시퍼런 면도날입니다. 바람이 휙 불면 그 면도날 같은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죄인은 그 숲을 뛰어서 통과해야 해요. 뛰면 잎에 베이고 멈추면 잎이 날아와서 몸에 박힙니다.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뱉으면 상대방 가슴에 꽂히는 칼날이 되죠. 그 칼날을 온몸으로 맞아보는 형벌입니다. 제5왕 염라대왕과 발설지옥. 자, 드디어 5주차 35일째. 그 유명한 염라대왕입니다. 이분 앞에는 업경대라는 거울이 있는데 여기는 거짓말 탐지기 저리 가라입니다. 직장에서 부하 직원 공 가로채고 뒤에서는 제가 뇌물 받았다더라 헛소문 퍼뜨려 사람 매장시킨 박 부장이 왔습니다. 염라대왕 앞에서 저는 억울합니다. 다 회사를 위해서였습니다. 라고 오리발을 내밀죠. 그 순간 업경대의 박 부장이 술 먹고 낄낄대며 거짓말하는 장면이 생중계됩니다. 염라대왕이 대노합니다. 내 놈의 그 더러운 혓바닥이 문제로구나. 여기가 그 유명한 발설지옥입니다. 뽑을 발혀설. 차사들이 죄인을 형틀에 묶고 집게로 혀를 쭉 잡아당깁니다. 고무줄처럼 길게 늘어난 혀를 바닥에 쫙 펴니다. 그리고는 밭 가는 쟁기를 가져와요. 커다란 황소가 그 쟁기를 끌고 죄인의 혀 위를 이랴 하며 밭 갈듯이 갈아버립니다. 혀가 찢어지고 갈라지는 고통 상상이 가십니까? 입으로 농사 잘못 지은 죄, 혀가 밭이 되어 쟁기질을 당하는 겁니다. 제6왕 변성대왕과 제7왕 태산대왕. 혀가 너덜너덜해진 채로 6주차 변성대왕에게 갑니다. 여기는 살인, 강도 같은 강력 범죄자들이 가는 독사지옥입니다. 독사 수만 마리가 우글거리는데 죄질에 따라 무는 곳이 달라요.
남을 때린 놈은 팔을 물고 발길질한 놈은 다리를 묵니다. 독이 퍼져서 온몸이 퉁퉁 붓고 썩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망의 7주 차 49제의 마지막 날. 태산대왕입니다. 여기서는 거의 지옥, 톱으로 켜는 지옥이 기다립니다. 시장에서 참기름에 식용유 섞어 팔고 고춧가루에 톱밥 섞어 판 사장님들, 여기 오면 큰일 납니다. 큰 판자 사이에 죄인을 끼워 넣고 거대한 톱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쓱싹쓱싹 썰어버립니다. 네가 양심을 반으로 쪼개 팔았으니 내 몸도 반으로 쪼개주마. 이거죠. 자, 7번의 재판 49일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보통은 여기서 너는 사람으로 환생, 너는 개로 환생, 판결이 나서 떠납니다. 그런데 죄가 너무 무거워서 판결이 보류된 사람들, 혹은 너무 억울해서 못 떠나는 영혼들이 남습니다. 이들은 이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1년, 3년을 버텨야 합니다. 마지막 3부 잊혀진 자들의 슬픈 기다림과 충격적인 마지막 환생의 비밀이 이어집니다. 제3부 나를 잊지 말아요. 3년의 고독과 망각의 강. 100일부터 3주기까지.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고통? 아니에요. 바로 잊혀지는 것입니다. 49일이 지나고 나면 이승의 가족들도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울음소리도 잦아들고 내 사진 액자도 구석으로 밀려나죠. 저승 재판 후반부는 바로 이 고독과의 싸움입니다. 제8왕 평등대왕과 철상지옥. 죽은 지 100일째 되는 날, 평등대왕을 만납니다. 이름은 평등한데 형벌은 아주 잔인한 철상지옥입니다. 이승에서 판사 노릇하면서 돈 받고 재판 굳게 했던 영감님이 여기 왔습니다. 나는 법대로 했다 고 우기지만 평등대왕은 속지 않죠. 너는 공정하지 못했으니 못 박힌 침대에서 내 죄의 무게를 느껴봐라. 거대한 침대가 있습니다. 근데 매트리스가 아니라 손가락만 한 쇠못이 수천 개 촘촘하게 박혀있는 쇠 침대입니다. 죄인을 그 위에 눕히고 위에서 또 못 박힌 판으로 덮어서 눌러버립니다. 앞뒤로 구멍이 숭숭 뚫리겠죠. 공평하게 온몸으로 고통을 나누어 받는 겁니다. 제9왕 도시대왕과 풍도지옥. 그리고 1년 뒤 도시대왕을 만납니다. 여기는 풍도지옥 바람의 길입니다. 여러분, 겨울 칼바람 맞아보셨죠? 여기 바람은 진짜 칼입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살점이 베어져 나갑니다. 옷 한 벌 없이 그 바람을 1년 내내 맞으며 서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승에서 아내가 일주기 제사를 지내주는 겁니다. 바람난 남편 미울 법도 한데 정성껏 밥과 국을 올리고 절을 합니다. 그 순간 지옥의 따뜻한 밥상이 배달되고 훈훈한 바람막이가 생깁니다. 도시대왕이 그럽니다. 내 놈은 죽어 마땅하나 내 처의 정성이 갸륵하여 형량을 줄여주노라. 여러분, 제사가 귀찮다고요? 저승에 있는 조상님들한테는 그게 유일한 난로고 구명조끼입니다. 제10왕 오도 전륜대왕과 흑암지옥. 그리고 환생. 드디어 3년 3주기. 마지막 왕 오도 전륜대왕입니다. 이곳 흑암지옥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오직 대왕의 눈빛만 번쩍입니다. 여기서 최종 행선지가 결정됩니다. 김서방, 너는 3년 동안 고생 많았다. 비록 젊어서 실수는 했으나 말년에 뉘우치고 베풀었으니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주마. 이 악한 놈아, 너는 짐승으로 태어나 평생 인간의 짐을 나르며 속죄해라. 그리고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판결받고 나가는 길에 할머니 한 분이 차를 한 잔 줍니다. 맹파탕이라고 하죠. 이승의 기억을 지우는 차입니다. 이걸 마셔야만 환생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갈등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가족,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 얼굴. 이거 마시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영혼은 차를 안 마시고 몰래 버리거나 입에 머금고 있다가 뱉는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태어나서도 전생을 기억해서 괴로워하거나 툭하면 이유 없이 운다고 해요. 그게 아이들이 경기 일으키고 우는 이유라는 설도 있습니다. 자, 3부에 걸친 저승재판 대장정 어떠셨습니까? 어떤 분은 에이 다 지어낸 얘기지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님들이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왜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내면 내 눈엔 피눈물 난다. 말 한마디도 빚이다. 예쁘게 쓰고 가라. 이 당연한 진리를 잊지 말라고 10명의 대왕님을 세워둔 게 아닐까요?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내 발바닥 한번 주무르고 내 혓바닥 한번 차보면서 생각해 보시죠. 나는 오늘 지옥 갈 짓 안 했나? 하고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